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중고거래 앱에 캠핑 두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금을 싸들고 가도 못 구해서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던 그 전설적인 텐트들이 지금은 반값은커녕 헐값에 쏟아져 나오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캠핑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 고속도로는 캠핑카와 SUV의 주차장이 됐고 캠핑장 예약 전쟁은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치열했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불멍의 시대는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캠핑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서 정작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40년 만에 최악의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수백 개의 캠핑용품점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캠핑판에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진 걸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무너진 캠핑 제국의 실태와 그 이면에 도사린 돈의 배신을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풀려면 우리가 왜 그토록 캠핑에 열광했는지 그 광기의 시작점부터 되짚어 봐야 합니다. 시계 태엽을 2020년으로 감아보죠.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을 때입니다.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갈 곳 잃은 사람들에게 캠핑장은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타인과 접촉은 피하면서 여행의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었으니까요. 너도 나도 텐트를 사들였고 SUV,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캠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 트렌드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감성 캠핑 사진으로 도배됐고 장비가 비쌀수록 소위 인싸 대접을 받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이 거대한 거품이 처참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장비 업체들입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스노우피크 아시죠? 캠핑 좀 안다 하는 분들은 이 브랜드 텐트 하나 갖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2023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9%나 폭락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쓸어 담던 회사가 1년 만에 한국 돈으로 고작 1,000만 원 남짓밖에 못 벌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코베아도 2년 연속 적자에 이때 빠졌고 헬리녹스 같은 탄탄한 대장주들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진입 장벽의 배신입니다. 다들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죠. 텐트 하나 사서 떠나볼까? 하지만 막상 견적을 뽑아보면 억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대로 된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 여기에 의자, 테이블, 침낭, 조리도구까지 구색 좀 갖추려다 보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경차 한 대 값을 취미생활에 태우는 꼴이죠. 문제는 이 비싼 장비를 지르고 나서 찾아오는 현실 자각 타임, 일명 현타입니다. 한국의 캠핑 문화는 유독 이사 수준의 짐을 챙기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싣고 캠핑장 도착해서 땀 뻘뻘 흘리며 텐트 치고 나면 이미 밤 10시입니다. 다음날 아침은 어떤가요? 결로 때문에 축축한 텐트를 말릴 새도 없이 11시 퇴실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철수해야 합니다. 집에 오면 그야말로 기절하죠. 이 짓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내가 내 돈 500만 원 쓰고 왜 밖에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들 때쯤 캠핑족들의 뒤통수를 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집니다. 바로 캠핑장들의 배짱 장사입니다. 이게 캠핑 몰락의 두 번째이자 가장 큰 트리거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가격을 올리는 건 자본주의 시장 논리라 칩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 4만 원 하던 일, 박요금이 지금은 7만 원,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고급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30만 원, 50만 원을 부르기도 하죠. 가격만 비싸면 말도 안 합니다. 저희는 1박 예약 안 받습니다. 무조건 2박 이상만 예약하세요. 직장인이 주말에 어떻게 매번 2박을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토요일 하루만 자는데도 이틀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인원 추가 요금은 또 어떻고요. 기본 2인 요금만 받고 자녀들은 1인당 2만 원씩 더 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방문객 차량 한 대당 만 원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옵션제를 당하다 보면 1박에 15만 원, 20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시설은요? 샤워기 물은 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옆 텐트와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숨소리까지 다 들리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 돈이면 에어컨 빵빵하고 조식 주는 호텔을 가지. 내가 왜 흙바닥에서 잠을 자?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가성비라는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세 번째 원인, 바로 대체제의 역습입니다. 엔데믹과 함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은 다시 출국 인파로 미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텐트 7돈으로 일본 가서 온천하고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자. 실제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캠핑 인구 중 가볍게 즐기던 사람들은 대거 이탈했습니다. 2024년 기준 월 1회 이상 캠핑을 가는 진짜 캠핑족 비중은 2021년 24%에서 1%대로 급락했습니다. 즉 700만 캠핑 인구라고 포장하지만 텐트는 창고에 처박아 두고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국내에 남은 사람들은 과연 장비를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변수는 바로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시장 교란입니다. 음악, 국내 유통망을 거치면 20만 원을 허가하던 텐트가 중국 직구 앱에서는 단돈 5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감이나 디테일에서 오는 품질 격차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간 한두 번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그 정도의 가성비로도 차고 넘쳤던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쇼룸처럼 활용해 실물만 확인하고 실제 구매는 초저가 해외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음악 임대료라는 고정비조차 감당하지 못한 동네 캠핑숍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가 기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과 V2L 기술이 캠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스버너와 무거운 파워뱅크가 필수 지참 품목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에 플러그 하나면 모든 에너지원이 해결됩니다. 고출력 에어프라이어부터 전자레인지, 심지어 이동형 에어컨까지 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누가 구시대적 유물인 가스버너와 랜턴의 지갑을 열겠습니까? 모빌리티 혁명이 전통적인 캠핑 장비 제조사들의 매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셈입니다. 현재 캠핑 시장은 중간지대가 소멸한 극단적인 양극화, 즉 K자형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설픈 중간 가격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예 차량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이나 최소한의 짐만 챙기는 백패킹으로 비용을 극소화하거나 아니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 모터홈을 구매하고 1박에 5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글램핑을 즐기는 초고가 시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과거 캠핑 산업의 허리를 담당했던 4인 가족 단위의 바비큐 중심 소비 시장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흥망성쇠,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보다 앞서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일본 역시 애니메이션 유로캠의 흥행으로 캠핑 붐이 일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거품이 터지며 수많은 캠핑장이 폐허로 방치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산지까지 매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투자자들은 파산했고 중고 시장에는 헐값에 나온 장비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이 겪었던 그 쇠락의 사이클을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유행의 막차를 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든 은퇴 자영업자들입니다. 땅만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다. 글램핑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는 장밋빛 전망만 믿고 노후 자금을 몽땅 쏟아부으신 분들, 현재 재무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경쟁력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려면 초기 투자금만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용객 감소로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전기세 등 운영 원가는 급등하며 출혈 경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이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원에도 음악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작금의 캠핑 산업 침체는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상실,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의 부활, 그리고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기술 혁신에 대응하지 못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붕괴입니다. 물론 캠핑이라는 레저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기적 거품이 거치고 나면 진정으로 캠핑을 즐기는 마니아층 중심의 건전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나 그 자정작용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과 유행에만 편승해 난립한 캠핑장들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창고에도 감가상각이 끝난 텐트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번 주말 큰 마음을 먹고 고가의 캠핑장을 예약하셨습니까? 불멍이라는 낭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차가운 경제 논리와 자본의 현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뜨거웠던 캠핑 광풍이 남기고 간 잿더미를 치우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